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에만 집중할 뿐 군산조선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택시가 안 잡힌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객부터 집 나간 토끼를 잡아달라는 요구까지 119 상황실에 쏟아지는 황당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내신의 절대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자는 건데 일반고 죽이기가 될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 살리기에만 집중하고 군산조선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현대상선은 대우조선해양과 최대 열척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건조자금 1조 원은 정부가 조성한 선박펀드를 처음으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과 대우조선 두 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이번 계약을 두고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현대상선이 대우조선 사양대로 선박 건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정부는 대우조선에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달리 가동 중단을 앞둔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공적 자금이나 선박 건조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고 정상적인 선박 건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저런 처사는 그는 공정하지도 않고요. 정부의 역할도 아니고요. 전라북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상선 발주 물량의 절반을 군산조선소로 끌어오려 노력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선박 펀드가 1조 6천억 원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발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 살리기에 집중하고 계속 군산조선소를 외면하면서 지역차별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2주 동안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통신사 고객센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장 실습생들이 정식 근무가 끝난 뒤 연장 근무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정황이 발견돼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법적 기재사항을 빼먹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확인해서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퇴직연금 운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상품 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강압적인 상품 판매 때문에 그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겨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유보한 상황이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지청은 이번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관악지청과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관악지청은 조만간 고소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객부터 집 나간 토끼를 잡아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이 모든 게 119 소방 상황실에 들어온 신고 내용입니다.
119 구급 차량을 멋대로 이용하려는 얌체족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태와 문제점들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입니다. 저희 집에 토끼가 3마리가 있는데 그게 나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남의 집 가가지고 단밑을 파니까 단이 무너질까봐 걱정된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객도 있습니다. 택시 아직도 못 잡았어요? 택시가 와요. 이제 택시가 안 오는데 지가요. 와를 좀 모시다 주세요. 우리 집으로 모시다 달라는 거죠? 119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이용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이송이 거절된 건수는 지난 2014년 166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3년간 47% 증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신고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게 뻔해도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응급 환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응급 환자로 주장하고 병원 이송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송 거절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위급 상황이 아니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구급대원이 진료기록 같은 증빙 서류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구급 차량을 택시로 여기는 일부 얌체족이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뺏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주방송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 발전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역 발전의 구심점 찾기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2014년에 한전이 이전한 뒤 170개가 넘는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나주 경제는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한전과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 나주혁신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지역 발전의 용광로라는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보유하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새만금보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자고 조언합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그리고 농업인 금융연수원 등 금융타운 조성에 3,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까지 추가로 유치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한 1,000개에서 2,000개까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라북도의 그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문화중심도시로 선정된 광주시는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주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를 전통문화특별시로 지정하면 한옥마을과 연계된 구도심이 살아나고 관광문화가 활성화돼서 고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전북의 대선 공약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제 금융타운 조성과 문화도시 특별법이 지역 발전의 새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치러진 전주 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4.6%에 그쳐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을 뽑는 완주라 선거구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23.6%로 높았지만 도의원을 뽑는 전주 서신동 사전투표율은 4.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레 본투표가 치러져도 전주 서신동 도의원 투표율이 10%를 밑돌아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서신동의 도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전주시의원이 경로당에 재량수합비를 집행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선희 시의원은 지난주 서신동 경로당에 재량수합비 명목으로 냉장고와 전기청소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도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 재량사업비를 선거에 맞춰 집행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매년 1,000만 원 이내에서 경로당에 물품 지원 몫으로 재량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보궐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내신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 이럴 경우 일반고 주기기가 될 거라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내신은 성취평가제와 석차 9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석차 9등급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차 9등급제는 상대 평가에 의해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석차 등급제 대신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자사고, 특목고 살리기이며 일반고 죽이기라고 주장합니다.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건 내신을 통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에선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절대평가면 누가 일반고에 오겠어요? 일반고 죽으라는 소리지. 전북교육청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추진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먼저 폐지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었을 때 절대평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갖춘 군산 고군산 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군산 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말도의 습곡 구조는 천연기념물 제50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소비자 물가 가운데 신선식품은 크게 오른 반면 주택 임차료는 안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006년 대비 2016년의 전북 소비자 물가를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25.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했지만 신선식품은 53.1%나 상승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조기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배나 뛰는 등 생선과 어패류 또 과실류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차료는 10년간 1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8.1%의 절반 이하였고 도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내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 입장권에 대한 예매가 시작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식과 폐막식 입장권을 판매하고 일반 상영작은 13일 오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예매는 영화의 거리 전주 라운지에서 영화제 개막일부터 가능하고 나머지 티켓 판매소는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전북 기능경기대회가 6일간의 경쟁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7개 직종의 388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벌였으며 금상 41명 등 모두 137명이 입상했습니다.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면
9월에 열리는 전국 기능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수군 퇴직공무원 6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월 국토공원화 사업의 조경공사를 47살 B씨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9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1살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복권을 훔친 혐의로 부안에 사는 5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김제시 요촌동 한 편의점에서 주인 45살 김모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즉석 복권 119장, 23만 8천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훔친 복권은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2.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친 뒤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